안녕하세요. 축구 경기를 리뷰하는 모트입니다. EPL 12라운드에서 코리안 더비가 성사되었죠. 바로 황희찬이 소속된 울버햄튼과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양팀 모두 핵심 자원이 빠진 경기였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었는데요. 어떤 경기가 펼쳐졌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이번 경기에서 양팀 감독은 서로 다른 컨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술을, 오닐 감독은 상대가 잘할 수 있는 전술을 부술 수 있는 전술을, 컨셉이 확실히 반대였습니다. 토트넘은 메디슨 자리에 사르를 올려서 기용했고 우도기와 판더벤, 로메로 자리엔 에메르송, 데이비스, 다이어가 대체되었죠. 많은 선수가 바뀌었지만 전술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울브스는 평소와 비슷한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약점을 파악해서 전술을 다르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토트넘이 양쪽 윙백을 가운데로 배치하고 많아진 미드필더 숫자를 바탕으로 공격 전개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의 5백과 더불어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내려서 수비 숫자를 확실히 늘려주었죠. 초반 경기력을 보면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하며 잘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후방 센터백이 다이어와 데이비스라는 거겠죠? 토트넘은 항상 라인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후방은 빠른 센터백에게 전담시켰습니다. 센터백에게 너무 많은 부담감이 생기지만 로메로와 판더벤 1대1에 강할 뿐만 아니라 속도도 매우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노출되어도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는 울브스의 쿠냐와 황희찬을 막기에 너무 버거워 보였는데요. 오히려 그를 위해 포로와 벤 데이비스가 더욱 큰 수비 범위를 부담해야 했죠. 이 장면에서 다이어는 자신이 마크하는 공격수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압박 타이밍, 위치 모두 엉성했는데요. 다이어가 너무 쉽게 뚫리자 순간적으로 토트넘 박스 주변에는 수비 숫자보다 공격 숫자가 더 많았죠. 그의 잘못된 수비 때문에 팀은 실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우도기의 부재가 너무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에메르송은 좌우를 활발하게 움직이며 볼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지만 모든 게 어설펐습니다. 어떤 선수가 와도 해낼 수 있는 역할 정도만 했죠. 우도기는 토트넘에서 첫 시즌임에도 수비는 물론 좋은 피지컬을 바탕으로 훌륭한 공격 능력을 보여줬죠. 하지만 그에 반해 이 장면에서 에메르송은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슛의 각도가 없었지만 터치가 조금만 좋았다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도기였다면 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센터백이 변화한 게 문제로 뽑을 수도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전방 압박은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울브스가 선수 간의 간격을 넓히고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자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3백과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때문에 압박은 더욱 통하지 않았죠. 반대로 토트넘은 울브스의 전방 압박에 고전합니다. 울브스는 이번 경기에서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후방을 3백과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하고 이들의 간격을 넓히니 토트넘의 압박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반대로 울브스의 압박은 점점 날카로워졌죠. 이번 경기에서 새로운 토트넘의 수비진과 핵심 미드필더인 메디슨이 나오지 못한 것을 노리고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6명의 선수가 토트넘의 수비진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호이비에르와 사르는 탈압박이 뛰어나지 않으며 데이비스와 다이어 조합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처음 맞춰보기 때문에 빌드업에서 고전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수비 진영에 토트넘의 선수가 6명이 있는데 울브스도 수를 맞추며 무려 6명의 선수를 배치합니다. 원래라면 이 정도로 팀이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메디슨이 후방으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데요. 하지만 사르는 아직 능동적인 움직임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오닐이 토트넘을 상대로 준비해온 전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양쪽 윙백의 적극적인 전방 침투를 토트넘 선수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 선수들이 한쪽으로 쏠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쿠냐와 황희찬이 상대의 시선을 끌 때 반대에는 르미나와 세메두가 침투합니다. 특히 세메두를 막는 선수들이 아무도 없죠. 이 장면도 똑같아요. 쿠냐가 허무하게 공격 기회를 날렸지만 반대에 벨레가르드와 세메두에게 프리찬스가 있었습니다. 울버햄튼에게 아쉬운 점은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었는데요. 많은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시간 전까지 한 골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닐 감독은 경기력이 좋았던 3백을 포기하고 공격 숫자를 늘리기 위해 사라비아를 투입함과 동시에 4백으로 포메이션을 바꿉니다. 사라비아는 경기장에 들어선 지 5분 만에 환상적인 터치와 함께 득점을 만들어내는데요. 좋은 크로스와 훌륭한 마무리. 하지만 전 여기서 다이어의 수비를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포로가 황희찬을 막기 위해 나갔기 때문에 다이어는 쿠냐와 1대1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른발잡이인 쿠냐 상대로 뒤로 주춤주춤 하면서 뭘 하려는 걸까요? 편하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급하게 포로가 크로스를 막기 위해 발을 뻗어보지만 이미 늦었죠. 자리를 지켜야 할 땐 나가고 압박 수비를 해야 할 땐 물러나는 다이어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직 토트넘 선수들이 A플랜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술 변화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어느 자리에 가도 소화할 수 있게 말이죠. 맨시티를 보면 작년 리그 후반부 첼시전에서 2군 선수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어린 선수들도 경기에 들어서자마자 펩의 전술을 90% 이상 소화했죠. 포스테코글루는 그런 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맨시티가 아니죠. 그런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에 능동적인 전술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닐 감독은 상대를 완벽히 분석하며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왔고 그 전술이 좋은 경기력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자 자신이 준비한 전술을 과감히 포기하고 포백으로 포메이션을 바꾸었죠. 감독의 적극적인 전술 변화 차이가 이 경기의 승패를 결정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닐의 울브스가 앞으로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